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공일지인데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외교 안보 라인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48조 환담 그 후 외교 참사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다소 주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합의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다 일본 총리를 찾아가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찾아가서 만났지만 일본 측은 양국의 국기조차 일부러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을 깎아내려는 의도였죠. 거기에 한미 간의 만남은 어땠습니까? 기다렸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지만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했던 시간은 고작 48초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맞습니까? 들어보시죠. 48초 동안의 스탠딩 환담인데 사실상 인사인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전부입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48초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스탠딩으로 악수하고 지나왔다니까요. 기회는 여러 번 있으셨겠죠. 그 회의 끝나고서는 또 바로 리셉션도 있으셨을 겁니다. 리셉션 하는 데에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과 얘기를 아직 그런 뉴스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이 48초짜리 환담 말고 다른 한미 정상회담 잡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48초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48초 동안 언론에서 얘기한 48초가 아닙니다. 48초 스탠딩 인사를 통해 48초가 아닙니다. (48초가) 아니라고 한도수 총리가 재차 부인을 했지만 48초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공언했던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일정을 조정한 탓도 크겠지만 애초에 한미 정상회담에 합의했다라는 대통령실과 외교안보 라인의 섣부른 발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일본 총리와의 이상한 만남 뒤에 나온 장면이어서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좀 안타깝습니다. 조문 논란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영주 의원님도 정상적인 조문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났는데 정작 일본 쪽에서는 정상회담도 아니고 뭐 간담회도 아니고 네. 대한민국 국기도 준비해놓지 않고 창문 뒤에서 사진 찍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미 바이든 대통령과는 기다렸다가 만났는데 48초. 네.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우선 뭐 한두 가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네. 것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호혜적이고 쌍방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대통령실이 말이 너무 앞섭니다. 합의에 의한 발표가 아니고 일본 측도 거기서 마음이 상한 것 같고요. 또 혹은 미국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적 요소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호혜적이언가 또 실제로 그 나라의 입장이 어떤가죠. 기시다 총리도 지지율이 완전히 윤 대통령보다 훨씬 바닥인 경우에 있어서 국내 정치를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번 외교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토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 다음에 확실하게 맺어지지 않는 말이 앞서는 가서 대통령 가셔서 정상 만납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만 가지고 국민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여길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합의했다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더라면 확정된 게 없으나 논의 중이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맞았다. 그런데 네. 기대치를 올려놓고 실제로 정말 빈손으로 돌아왔다. 특히 48초가 뭐 50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제가 결국에는 형식을 관여하거든요. 서서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이야기 한번 듣고 교감 나누는 것이지. 이 장면이죠. 예. 결과적으로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걸 의제를 정해놓고 실무진과 함께 결과적으로 어레인먼트를 향하는 거예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통화서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핵 확장 억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두세 가지를 놓고 5분씩만 얘기해도 15분씩 앉아서 얘기를 또 순차 통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이슈군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성과를 보면 가슴 아픈 게 우리한테 손해 보는 회의만 잔뜩 하고 왔어요.
우리한테 부담되는. 근데 우리가 급한 통화 스와프라든지 혹은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라든지 이런 논의는 저렇게 서서 이야기하면 그래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게 길게 논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외교 라인이 지금 전체적인 화살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을 미리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외교적 논란이 되고 그 나라의 결례를 가져다 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빈손 외교를 가져온 게 예.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차제의 이번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솔직하고 또 실제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갈 때까지 확정해 가서 의제를 하나라도 예. 제대로 갖고 오는 그런 실리 외교가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흔쾌히 합의했다라고 발표하기 3분 전에 정확히 3분 전 3분에 10분 전에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와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한 대통령실에 발표한 10분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을 합의한 바가 없다. 설사 합의됐더라도 일본 측이 국내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또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굉장히 틀어놓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신중한 분위기가 대통령실 일각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일 정상회담이 합의된 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0여 분 뒤에 갑자기 한일 정상회담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네. 왜 이런 일이 나온 걸까요? 합의가 안 그러니까 이제 됐는데 선발표가 된 걸까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실의 대변인과 안보라인의 입맞춤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들의 입맞춤보다 못한 것이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김병민 이런 어떤 비대위원들이 일색일문의로 어떤 대안하는 스피키 한 방향으로 가는 목소리하고 지금 제가 미국 연수 가서 가장 크게 놀란 게 모든 미국의 상무부, 국무부를 다 돌아도 어떤 질문에 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아직 행정실에 없다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외교 라인에 대한 발표는 누가 할 것이며 그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함께 그것을 공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교통 정리가 아직 용산이 덜 됐다. 예. 그러니까 옆방에서 하는 일을 이 방에서 모르고 있다.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용산으로 옮겼을 때 얘기하는 건 한 방에서 일하는 것처럼 예. 벽을 트라고 얘기했는데 벽이 아직 안 터져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또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병민 예. 대변인님, 특히 이제 국민 정서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뭐 약식 회담인지 아니면 티타임인지 차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 측이 굉장히 좀 우리를 불쾌하게 한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국기도 네. 준비 안 하고 일부러 굉장히 불쾌한 보도들도 내보냈고 또 우리가 찾아가서 만난 모습까지. 근데 그런 걸 다 사전에 조율하고 조정해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안보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갔던 많은 일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엔 총회에서의 다자간 외교를 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저 자리에서 깊이 있는 회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풀 어사이드라고 불리우고 있는 다자간 그 외교를 하고 있는 자리 속에서 잠깐 나와 있는 사이에 한 30분 정도의 정상 간의 회담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거든요. 그마저도 이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벌써 한일 양국 간의 이 교류 관계가 거의 끊어져 있다 싶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는데 정권이 바뀐 만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좀 끌고 왔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날 강제징용 문제나 이거 단 30분의 만남 이런 유엔 총회 자리에서 문제를 어찌 한 번에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한일 관계의 초석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소 좀 야속한 측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본 내에서 지금 현재 그 극우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산케이 신문을 비롯해서 우리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고 난 다음 찬물을 끼얹는 행위들을 연일 일본 국내 정치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은 기시다 총리도 그런 국내 여론 정치 편승에서 우리 정상과의 만남을 어떻게든 이상한 방식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권에서는 잘못된 일에 대한 일본 정부를 향한 맹비판이 사실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 다소 먼저 성급하게 발표됐던 측면에 대한 우려, 김영주 의원처럼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일들에 대한 수정, 보완 조치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을 대통령실의 실수인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야속하다. 야속하다는 표현이 이제 야당을 향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국익에 관계되는 측면에서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한일 관계를 가져갈 수는 없는 일이니 앞으로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들은 순방이 끝나고 돌아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순방하는 내내 오히려 일본 정부의 저 같은 행동들을 우리가 잘못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 정치 문제에서 낮은 지지율, 이걸 이제 끌어올리면서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한 번에 풀어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그 단계를 예. 밟아가기 위한 노력들도 있었던 만큼, 그리고 아직 순방이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순방을 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일단 정치권에서 이 순방 중에 너무 많은 정치 쟁점화 이슈를 가져가는 부분들은 순방이 끝나고 난 뒤에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방 중에는 좀 지켜봐 달라라는 김병민 대변인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